Hello everyone. Welcome back to STES, Science, Technology, Economy, Strategy 등을 고민하는 것입니다. 어제의 그 빅 이벤트가 이태원 할로윈 압사 사고 정인신문이 국회 행안위에서 열렸죠.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하고 류미진 서울경찰청 112 상황관리관이었습니다. 이 두 분은 직무유기로 지금 사망 158명, 부상 196명, 이 중에 중상 31분, 경상 165분, 합계 354명 대규모 살상사고를 야기한 핵심 책임자로 보이기 때문에 이분들 정인신문 과정, 전 과정을 집중해서 봤습니다. 이임재, 류미진 입에서 가장 많이 나온 말은 몰랐다는 겁니다. 보고 안 받아서 몰랐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럽니다. 이게 이제 가장 많이 나왔는데, 그래서 좀 몰랐다는 말의 법적 평가가 뭐냐? 할 일 안 했다는 자백 아닙니까 저거? 직무유기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입니다. 일단 직무유기가 인정돼 버리면은 그 후에는 그 직무유기 때문에 대량의 압사사고, 즉 떼죽음 사고가 발생했다는 것이고, 직무유기가 사람을 죽이는 수단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것은 직무유기 때문에 사람이 죽었다는 것은 논리칙이나 경험칙을 적용한 법적 평가인 것이지, 이거는 자백의 대상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은 살인죄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고요. 살인죄의 죄책, 즉 양형을 정할 때 정상 참작 사유일 뿐인데, 저는 저 두 사람 모두 사형 집행해야지 무너진 정의가 다시 세워질 수 있다, 이런 입장입니다. 두 사람은 모두 각각 독립된 현장 책임자입니다. 이임재는 용산경찰서가 할 일을 지휘할 책임자이고요. 그리고 서울경찰청장에게 즉각 즉시 보고할 의무가 있는 사람입니다. 류미진은 서울경찰청, 즉 서울전역 아닙니까? 112 체계 운영하는 매우 중요한 그 경찰 시스템을 당일 그 현장에서 지휘하고, 또 비상 상황이 발생하면은 그 조치를 취하고, 그리고 상관인 서울경찰청장에게 즉각 즉시 보고할 의무자입니다. 예? 그래서 부하들이 만약에 저 사람들 말처럼 보고 안 해서 몰랐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그게 사실인지 거짓말인지 이제 밝혀야 하는 것이죠. 부하들이 보고를 안 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은, 그러면은 책임자니까, 자기 부하들이니까 보고를 요구하고요. 즉 보고를 시켜야죠. 보고하게 해야죠. 그래서 먼저 사실을 파악하는 것, 그게 직무의 중요한 내용인데 그걸 안 했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몰랐다는 겁니다. 예? 몰랐다는 말의 의미는 직무유기의 자백이라고 저는 평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더불어 민주 파괴당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저는 민주라는 말은 내 들어가 있지만 오히려 하는 짓은 전부 민주를 파괴하기 때문에 저거 위헌정당 해산시켜버려야 한다고 저는 보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매우 부패하고 무능하고 아주 사악하고 조작 선동질에 지금 혈안이 되어 있는 그 더불어 민주 파괴당, 완전 역적 패당들로 보이는데, 그래서 저것들이 말이죠, 가령 이상민 장관한테는 아주 물어뜯고 그냥 욕실을 해대고 그러는 것 같은데, 뒤에서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임재 등은 비호하는 듯한 그런 질문들만 쏟아내는 것 같았습니다. 예? 대표적인 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1번, 지금 사건 발생 전에 이임재 등이 이태원에 인파 몰릴 것 다 예상을 했다는 것이고, 그래서 아주 잠재적인 위험이 심각하기 때문에 미리 경찰 기동대 파견을 이 서울경찰청에 요청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각 경찰서장은 기동대 어떤 파견을 결정할 권한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서울에서 기동대 파견
권한은 서울경찰청장에게 있기 때문에 그 자기 직속 상관에게 그 기동대 파견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해서 서울 그 청장이 승인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동대 파견을 원했는데 기동대 파견을 안 해줘서 마치 사고가 발생하고 또는 확대된 것처럼 요걸 지금 이슈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하든 이 서울청장을 엮으려고 하는 것 같더라는 겁니다. 그런데 사실을 보면은 사실은 이렇습니다. 사고 당일 10월 29일은 토요일이었잖아요. 그래서 용산서 관내에 있는 삼각지 등에 각종 시위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모든 그 기동대 수요를 다 고려해서 일반 기동대가 아니라 교통 기동대를 배치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여기서 근데 진짜 중요한 쟁점은 이 임제가 인파 밀집의 위험성을 충분히 사전에 며칠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다, 이 사실을 자백한 것일 뿐입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사실은 인파가 많이 몰렸다고 해서 항상 사고가 나는 거 아니고요. 그 당시 사고로 그 진행되는 그 과정이 최소한 한 대여섯 시간 정도 진행이 되었는데, 그 과정에 현장에 배치되었던 그 경찰이 적절하게 안전조치를 취했다면 이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 안전조치의 핵심이 이태원역 1번 출입구에서 인파가 계속 몰려오고 그렇게 끊임없이 몰려 들어오는 인파는 해밀턴역 골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요. 해밀턴 그 골목에 일단 들어서면은 출구가 없습니다. 밑에서 계속 올라오고 위에서 계속 내려와서 중간에 막혀버렸다는 거죠. 그 갇혀서 어떤 분은 심지어 선체로 청년들이 선체로 압사당한 그런 상황도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핵심은 1번 그 출입구에서 더 이상 사람이 몰려 들어오지 못하게 그렇게 차단했어야 한다고요. 그 차단하는데 경찰 인력 뭐 한 서너 명만 딱 잡고 서버리면은 그 막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서 돌아가라고 3번이나 4번으로 가라고, 앞에 위험하다고 이렇게 알리면 그 차단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도로 교통 차단해 버렸으면은, 그래서 그 갇혀있는 그 골목, 좁은 골목길에 갇혀있는 그 청년들이 도로를 통해서 분산되도록 했다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저는 이 점을 이거 확인하려고 2번을 방문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저는 확신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이 임제가 인파 밀집의 위험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이걸 자백하는 사실이 바로 그 사전에 기동대 파견을 서울청에 요청했다고 자기가 입으로 말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러니까 사전에 경찰 기동대 파견 요청했는데 결국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는 그 말은 이 임제에게 불리한 사실이라, 이렇게 저는 보여진다는 겁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고 당일 현장에는 벌써 경찰이 한 137명 배치되었다는 것이고요. 이 숫자는 윤석열 대통령께서 직접 확인한 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맞겠죠. 그러니까 그리고 문제는 이제 여기서 어제 추가로 확인된 사실은, 그러면은 그 사고 현장에 한 오후부터 배치되어 있었던 137명 그 경찰을 지휘하는 용산경찰서 간부는 누구였느냐? 과장급으로 한 4명 가량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걸 이 임자가 배치를 했다고, 자기가 그렇게 배치를 했다고 이렇게 말을 한 거 아닙니까? 네? 이걸 이제 확인을 해 줬습니다. 그렇다면은 111 신고하고 뭐 그 처리 뭐 아무 관계 없이 이미 사고 발생한 한 대여섯 시간 전서부터 그 현장은 인파로 지금 아수라장으로 점점 더 변해가고 있었는데, 그것을 현장에 있는 경찰이 다 보고 있었다는 말 아닙니까? 상황이 점점 악화되어 가는 것을 다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그거 지휘할 일선 지휘관으로 지금 과장급이 4명이나 있었다는 것인데, 여기서 지금 진실 게임이 앞으로 벌어지고요. 무엇이 진실인지는 이제 수사로 밝혀야 하는데, 그 4명의 과장급 현장 그 최고 책임자들도 137명 지휘할 의무가 있고요. 또 용산경찰서
서장인 이 임자에게 보고할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직속 상관이 이 임자에게 보고 안 했나? 이겁니다. 이게 바로 그 과장급 책임자들의 별도의 직무유기 아니겠습니까?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은 보고하려고 했는데 이 임자가 보고를 안 받았는 것인지 이거는 수사로 밝혀야 합니다. 이거 무엇이 사실인지 알고 싶습니다. 그전 그 보고에는 제가 캡처해 둔 게 있는데 그 보고에는 보고하려고 해도 서장이 보고를 안 받았다, 보고 못하게 했다 이런 보도도 있었다는 겁니다. 예? 진실 게임입니다. 그래서 사실이 무엇인지 알고 싶다 이겁니다. 그래서 현장 책임자 그 과장급이라는 4명이 누구도 만약에 보고를 하지 않았다면은 그러면은 적절한 그 지원 조치도 안 하고 가장 중요한 거 용산경찰서 과장급 4명의 사고 현장 지휘관들이 이미 현장에 투입되어 있던 137명의 경찰 인력 지휘해서 가령 좀 전에 말한 것처럼 이태원역 1번 출입구 거기서 인파 추가 유입하는 거 막아버리고 도로 통제해서 그렇게 했더라면은 떼죽음 사고는 예방되었을 거라는 겁니다. 이게 합리적이고요. 이게 거의 확실하다고 봅니다. 예? 이걸 제가 그 확인을 해보려고 현장을 2번이나 일부러 방문을 했었습니다. 예? 11월 5일은 애도하려고 새벽 시간에 갔었고요. 그 다음에 11월 8일 날에는 삼각지에서 이태원까지 도보로 걸어가는 시간을 측정을 해보려고 다시 방문을 했습니다. 그때는 저녁에 방문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직접 걸어본 결과 이태원에서 녹사평까지는 5분 걸렸고요. 녹사평에서 삼각지까지는 10분 걸렸다는 겁니다. 제 걸음으로. 그래서 이 현장 과장급 간부 4명 이거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고 봅니다. 예? 보고 안 했고 인파 차단 조치 안 했다면은 이것도 직무유기로 이것도 살인죄로 처단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는 보고 안 한 것인지 보고하려고 했는데 보고를 안 받아서 못한 것인지 이거 알고 싶다는 겁니다. 네. 2번째 중요한 거 지금 더불어민주파괴당 정치 마귀떼가 국회의원이라는 이 무슨 새끼들이 면책 특권을 썩은 방표를 삼아서 자꾸 이제 가짜뉴스 퍼뜨리는 것 같은데 어제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용산으로 대통령실 이전했기 때문에 인력이 부족했다. 이딴 가짜뉴스로 자꾸 주장을 해서 이 주인인 국민을 속이려고 지금 지랄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거 아닙니까? 대통령실 경비하는 인력은 부대는 따로 있잖아요. 원래부터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청와대에 계속 있었다면 청와대를 관할하는 경찰서에 추가 인력이 있었을 것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전했기 때문에 추가로 필요한 인력은 더 지원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어제 그 사실이 다시 확인된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대통령 경호업무도 매우 중요한 그 국가적인 큰일 아닙니까? 이런 것을 이런 불의의 사고와 연결한다는 것 자체가 이거 완전히 역적질 비슷한 거 아닌가 이렇게 여겨집니다. 매우 역겹습니다. 3번째 매우 중요한 사실인데 이걸 자꾸 마약 수사 때문에 그래서 현장 경찰 인력이 부족해서 그게 이제 그 사고 원인이거나 아니면 사고를 키웠다는 식으로 결국 이거는 대통령과 검찰의 마약 수사를 공격하려는 이런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 완전히 마귀 새끼들 아닙니까 이거? 예? 치안경찰과 수사경찰은 완전히 다릅니다. 별도로 운영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그야말로 이거는 가짜뉴스인데 국회의원이라는 이 머슴들이 면책 특권을 방패 삼아서 가짜뉴스 퍼뜨리는 그런 수준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의심이 드는 거죠. 도대체 말이죠. 좀 무능하고 부패한 종놈들이 혹시 마약 범죄 집단을 이렇게 배후에서 비호를 해주고 뒷돈 챙기는 것들 아닌지 이거 매우 의심이 든다는 겁니다. 이거. 예? 치안사고, 안전사고 막는 것도 매우 중요하고요. 마약 수사도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둘 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냉정하게 본다면은 마약과의 전쟁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더 중요합니다. 이태원 압사 사고는 막을 수 있었고요. 예? 그리고 본질은 저는 경찰 실패라고 봅니다. 경찰 실패. 현장 경찰 실패라고 봅니다. 이 경찰 실패를 바로잡으면 되는데 마약 범죄는 이걸 방치를 한다면은 대한민국 전체가 위험해지고요. 수만 명, 수십만 명이
앞으로 수백 년 희생될 수도 있습니다. 남미 꼴을 보십시오, 저기. 그래서 마약 범죄를 막겠다는 검찰과 경찰을 응원을 하고 지원을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을 비난하는 저 마귀 쓰레기들은 마약 범죄자들이거나 또는 마약 범죄자를 비유해주고 푼돈 받아 챙기는 그런 그 도적 세력들 뿐이지, 도적 세력들이나 마약 수사를 요구를 할 거 아닙니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이번에 검찰과 경찰은 마약 범죄 비호하는 이 정치 마귀떼가 있는지 이것도 색출해서 처단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예. 혹시 말이죠, 저 북한 공산 집단 주요한 그 달러 수단이 바로 그 마약 아닙니까? 예? 그렇게 알려져 있지 않습니까? 북공이 주요한 마약 출처로 지금 알려져 있는데 이 종북 주사파 정치 마귀떼들이 진짜 혹시라도 북한 마약 조직과도 연계된 거 아닌지 이런 섬뜩한 의심도 든다는 겁니다. 아무 상관없는 그 마약 수사를 저렇게 욕지를 해야 되니까 이런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검찰과 경찰의 마약 수사 결과가 매우 기대가 됩니다. 류미진의 증언도 더욱 한심합니다. 평균 그 2개월마다 돌아오는 112 종합상황실 그거 당직 책임자였다고 하는데 어떻게 보면은 재수 없이 그날 해필 그 류미진이 당직으로 걸려갖고 이제 이런 완전히 이제 망해버렸는데 어떻게 보면 개인적으로 보면은 그래서 그 증언 내용이 관항에 따라서 112 상황실에 근무하지 않았다는 것이고요. 자기 사무실에 있었다는 건데 근데 그 부하들이 아무도 알려주지를 않아서 자기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당일 밤 그 11시 38분까지 누가 알려주기까지는 아무것도 몰랐다는 그러면서 미안하다 죄송하다 이 말만 하고 있는데 와 참 그러면서 특이사항이 있으면 보고하라고 지시를 했는데 지시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는 특이사항이 없는 줄 알았다는 겁니다. 자기 사무실에 계속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도대체 거기서 뭘 했다는 건지 이거는 이제 도대체 질문이 없어요. 이걸 질문해야 되는데 사무실에 그 짱 처박혀갖고 무슨 짓을 하고 있었는지 그래서 이걸 수사를 해야겠죠. 그때 누구랑 무슨 통화를 했는지 저기 이임재도 마찬가지고요. 차 타고 길거리 배회를 하는 그 시간에 왜 보고도 안 받고 지시도 안 하고 누구랑 무슨 짓을 했는지 그거 밝혀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 질문 안 하더라고요. 그게 핵심으로 보이는데 그래서 류미진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여기도 지금 동일하게 보고 의무자가 보고를 안 한 것인지 아니면 보고를 못한 것인지 여기에 따라서 직무유기자의 그 범위가 이제 달리 특정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사고 발생 적어도 4시간 이전부터 사고 현장의 그 위험성 현저하게 계속 그 올라가고 있었기 때문에 이걸 비상 상황으로 제대로 인식을 하고 그래서 상급청인 서울경찰청장에게 즉시 즉각 제대로 보고를 하고 그래서 그때부터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면은 이 사고는 일어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고를 막을 수 있는 독자적인 독립적인 루트가 두 군데나 있었다는 겁니다. 이임재와 류미진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이라도 제대로 근무를 했다면은 매뉴얼대로 제대로 근무를 했다면은 이번 이 떼죽음은 막을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얼마나 지금 화가 나는 상황이겠습니까? 그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여튼 간에 류미진과 112 그 담당자 그 상황실의 그 책임자들 직무유기가 떼죽음 사고의 원인이 된 점은 이거는 부정할 수 없다. 이런 어떤 결론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사건의 본질은 이거는 경찰 실패입니다. 현장 경찰이 실패라고 봅니다. 대규모 인파 밀집 상황에서 안전사고 예방하고 막고 적절하게 대처할 임무, 직무 그거는 경찰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뭐 누구도 부인 못합니다. 경찰에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거 말도 안 되는 이유로 지금 이게 실패가 돼버린 겁니다. 경찰 실패입니다. 철저한 경찰 실패가 이 비극적 참사의 원인으로 보여지기 때문에 경찰 실패에 직접 책임 있는 자들을 일망타진해야 할 그런 문제입니다. 이거는 용서 할 수 없습니다. 일망타진해야 하고
법정 최고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봅니다. 가령 여기서 말이죠. 이상민 그 행안부 장관은 경찰을 지휘할 권한이 없습니다. 지금 없다고요. 이 경찰국 신설 과정에서도 장관이 경찰 지휘할 근거를 아예 전혀 인정을 하지 않았잖아요. 경찰은 경찰청장 책임하에 독립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고, 다만 행안부 장관은 일정 직급 이상의 인사권만 중간에서 행사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궁극적으로 인사권자는 대통령이고요. 그래서 이상민 장관은 이번 사고에 책임을 물을 근거가 지금 아직까지는 전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지금 보고도 제때 즉시 보고도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늦은 보고는 보고 안 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보고가 없었다고요. 대통령 통해서 알았다는 거 아닙니까? 같은 논리로 말이죠. 서울경찰청장이나 경찰청장 책임을 물을 근거도 아직은 지금 제 눈에는 안 보입니다. 예? 그런데 이 정치 마귀떼들은 책임을 물을 근거도 없는 장관을 물러나라고 물어뜯고 욕실을 하고 저 완전히 웃기는 여자 아닙니까? 그 사진에 나오는 저 여자 저거. 예? 폐륜적입니다. 저 완전히. 예? 그래서 정치적 선동질 기회로 지금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는 겁니다. 즉, 이 불행한 사고를 즐기고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저 완전히 마귀 같다는 겁니다. 저거. 정치적 장사하고 있고요. 또 상업적으로 지금 돈벌이로 활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인다는 겁니다. 와, 마귀들입니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과연 특수본이 제대로 수사할 능력이 있는지 이것도 지금 매우 의심스럽습니다. 도대체 이상민을 무슨 사유로 지금 입건을 한 겁니까? 입건 제목이 지금 하여튼 입건했대요. 무슨 사유로 입건한 겁니까? 그 공무원 노조들이 항의하면 입건합니까? 아니, 혐의가 있어야지 입건할 거 아니야. 말을 한번 해보세요. 한번 들어보게. 이상민이 무슨 직무를 유기한 게 있습니까? 경찰 관련해서 이상민의 직무가 뭡니까? 그걸 유기한 게 있습니까? 해야 할 일을 안 한 게 있습니까? 이상민이 어떤 행위 때문에 이 사고가 발생했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전혀 없다고 봅니다. 이 점은요, 용산구청장도 마찬가지로 보입니다. 용산구청장이나 이 사람들 비호할 마음 조금도 없고요. 용산구청장 그 사후 행적에 대해서 거짓말한 것 엄청 화가 납니다. 완전히 저런 여자가 다 있는지 매우 불쾌하고요. 그렇습니다. 거짓말한 거 문제 삼아서 물러나라 이런 주장은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쫓아냈으면 좋겠습니다.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저 여자가 뭐죠? 거짓말에 탄로나니까 거짓말할 의사는 없었다. 이 지랄을 하는데 이게 완전히 입으로 똥 누는 소리 아닙니까? 술은 마셨는데 음주운전할 마음은 없었다. 이러는 것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러나 용산구청장의 어떤 행위가 이번 구차적 그 사망 사건의 원인이 됐는지 이건 저는 의문이라는 겁니다.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또 저는 가령 어떤 국회에서 어떤 중요한 어떤 감사 일정이나 다 생중계를 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정치권 뉴스는 직접 가령 국힘 비대위가 있으면은 직접 그걸 통해서 얻습니다. 이런 신문 통해서 안 봅니다. 얻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게 바로 오염되지 않은 정보의 원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국힘 비대위를 보는데 정진석이 시작하자마자 폭탄 발언을 하네요. 폭탄 발언입니다. 이거 문재인에게 5대 질문을 던졌습니다. 5가지 질문이죠. 이거 매우 중요하게 보입니다. 결국 문재인이 여적죄로 모가지 밧줄이 걸리는 거 아닌지 이게 주목이 되는 상황입니다. 골자는 이겁니다. 쌍방울 그룹이 북공에 돈 보낸 거 이거 문재인 자네 알았나 몰랐나 답변하라는 겁니다. 문재인 자네가 이거 모르고 이재명이 경기도하고 쌍방울이 독자적으로 북공에 저 어마어마한 돈을 보낼 수 있었을지 의심 든다 이거 아닙니까? 이거 합리적인 의심이죠. 그러니까 문재인 자네 알았냐 몰랐냐? 오히려 자네가 이걸 조정한 거 아닌지 하여튼 이와 관련해서 사실대로 답변하라 이렇게 공개 요구한 겁니다. 문재인에 대한 여러 가지 수사가 이제 여적죄로
본격적으로 옮겨 붙는 거 아닌지 이런 어떤 그 기대가 딱 든 상황입니다. 그래서 문재인의 여적질이 소상하게 다 밝혀지고 그 결과에 따라 법적 책임 지우기를 학수고대하게 보겠습니다. 문재인 패당이 무너뜨린 정의가 다시 세워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Thanks for watching. See you next.